자, 수학 김책 경우수 단원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가 되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럼 이건 분류가 발생하죠. 두 눈의 수의 차가 2가 될 때랑 4가 될 때를 좀 분류해서 나타낸다면, 자, 차가 2일 때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좀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좀 노가다성으로 좀 찾아야겠죠. 자, 좀 나열을 해보죠. 첫 번째 1, 3, 그리고 2, 4, 그리고 3, 5, 그 다음에 4, 6 이쪽으로 존재하겠고요. 이제 좀 반대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3, 1, 얘가 4, 2, 얘가 5, 3, 그리고 얘가 6, 4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여기선 8개가 존재하고요. 이번에는 차가 몇일 때? 4일 때 를 구해본다면 우리가 1, 5 그리고 2, 6 반대 같은 경우로 5, 1 그리고 6, 2 이렇게 총 몇 개? 4개 존재하니까 분류를 나눈 상황에서의 각각의 개수는 뭐로? 그래서 덧셈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따라서 몇 개?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느 영화관에서는 팝콘이 3종류, 그리고 음료수가 4종류, 핫도그가 3종류 판매하는데 팝콘, 음료수, 핫도그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르겠대요. 그럼 팝콘에서 3가지, 음료에서 4가지, 핫도그에 3가지인데 이때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괜찮아? 따라서 얼마 되겠다? 3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지점 A에서 지점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돼 있는데 어쨌든 A에서 C를 가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케이스는 없죠. A에서 우선 B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 A에서 D를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D를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이게 총 4가지 분류가 발생했고 각각 4가지 분류를 따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하겠다? 합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A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경우 1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죠? 2가지. 그리고 D에서 C로 가는 경우는 1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자, 각각 구해보면 4고요. 3, 그 다음에 4, 그리고 12.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합하게 되면 얘가 16에다가 20, 2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모둠 A의 학생 6명과 모둠 B의 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학생 단체 11명 중에서 3명 학생을 뽑을 때 3명이 모두 같은 모둠 학생인 경우를 구하라. 여기서도 우선 좀 케이스가 나뉘죠. A에서 싹 다 3명이 나온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렇죠. B에서 싹 다 3명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에서 3명은 실제 6명에서 3명을 뽑는 거죠. 6시 3이 되는 거고, B에서 3명을 뽑는 것은 5명에서 3명을 뽑는다는 소리야. 5시 3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두 개는 이제 각각 구해보면 여기는 20이 나오고, 여기는 5C로 계산했을 때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니까 얘는 10이 나오고, 얘도 굳이 한 번 더 계산해 본다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까 20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30까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 소설 N권, 서로 다른 여행 서적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여행 서적끼리 이웃하게 꽂는 방법의 수는 720가지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다시 누구 서적끼리? 여행 서적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총 우리가 여기 있는 이웃하다는 멘트에서는 여행 서적을 내가 A, B, C로 뒀을 때 이 여행 서적을 뭐하는 그 묶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묶었을 때는 하나의 세트로 봐서 한 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역사 소설 n권에다가 그 한 권이 추가돼서 총 n 플러스 1권을 갖다가 뭐 하겠다? 돌리겠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될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이 세 개끼리는 뭐 해도 괜찮아. 그렇죠.
빙빙 돌려도 괜찮은 거잖아. 흔들어 버리면 그때 그 경우 수는 3패까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가 바로 얼마? 720까지는 소리고 3팩이 6이거든요. 6이니까 약분하면 얘가 120이죠. 우리가 이런 걸 또 우리가 어떤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숫자를 대입해도 이제 무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120이었냐면 여기 있는 5팩토리얼이 12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n 얼마 되겠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개의 문자 CHANG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 방법의 수는, 그래서 먼저 모음을 보면 A랑 E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 만약 A와 E 사이에 한 개가 들어와도 이웃하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A와 E 사이에 몇 개? 두 개가 들어와 좋고요. 세 번째는 A와 E 사이에 세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네 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분류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건 사실은 귀찮잖아.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해 버리겠다. 네 번째, 다시 네 번째까지 써볼게. 네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말고 A와 E가 뭐 해버린 경우, 그래 묶여버린 경우를 생각해 버리겠다. 그래 놓고 만약 내가 전체 확률 매수해서 1에서 미안, 확률 문제 아닌데 쏘리, 전체 경우수에서 얘를 갖다가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그때 우리가 나오는 케이스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A와 E가 자리 바뀌는 거 생각이 될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한마디로 6가지 생각을 좀 생각해 볼 거고, 그렇다면 전체 경우수에서 A와 E가 이웃한 경우수를 뭐 하겠다? 빼버리겠다. 그럼 전체 경우수를 먼저 구하죠. 전체 경우수를 구하면 우선 그냥 여기 있는 요 몇 가지를, 6가지를 휘릭 일렬로 나열해버린 경우수니까 6팩이 됩니다. 근데 A와 E가 뭐하는 경우,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는 언제가 되냐면, 얘를 한 가지로 보니까 어쨌든 5팩이야. 근데 두 개 자리를 바꾸는 얼마? 곱하기 2까지 진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6팩이 얼마? 720이고 5팩이 120인데 2까지 곱했으니까 24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48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동시에 선택해서 선택된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어떤 세 수가 이제 선택이 될 건데 그 세 수를 곱해서 우리가 뭐가 되길 바란다? 그렇죠. 짝수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서 한 개가 짝수고 두 개는 홀수인 경우, 이때 우리가 순서에 대한 배열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 있어? 짝수가 몇 개고, 짝수가 두 개고, 홀수가 한 개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셋 다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해도 됩니다. 얘를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세 개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경우수를 생각해서 전체 경우수에서 뭘 빼버리겠다. 세 개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세개 곱해서 홀수가 나온 경우는 언제만 가능한 거야. 그치? 홀, 홀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홀이 된 경우를 빼버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셋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 경우만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요. 여기는 실제 그냥 9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는 게 현재 전체 경우수고, 그 다음에 홀수를 뽑는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홀수 1, 3, 5, 7, 9니까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 5개에서 3개를 뽑아내면 되겠다는 소린 거죠. 그럼 따라서 이걸 계산이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빼기 53은 우리가 바로 계산하죠. 얘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저 계산하면 약분 여기가 3이 되고요. 약분 여기가 4. 그래서 12 곱하기 7이니까 얼마? 그렇죠. 84가 되죠. 84 빼기 10이니까 얼마? 7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등식 요노마가 만족하도록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단 n은 2보다 커 나왔다. 먼저 여기 있는 요노마들을 싹 다 우리가 기본적인 알고 있는 순열 계산식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앱 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우리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배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서는 얘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순열 기호로 쓰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합의 성질에서 n 플러스 1 c 너에서 너를 뺀 거 바로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산했을 때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바로 해도 되는데, 먼저 없앨 것부터 좀 깔끔하게 없애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양변에 n을 이렇게 다 나눠도 괜찮겠죠. 그리고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깔끔하게 6을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원래 약분된 상태에서 6이 추가로 곱해지고, 약분되면서 이렇게 3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전개 좀 합시다. 전개했을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6이 되고요. 우변은 3n 플러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정리했을 때 여기가 n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3n인데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3n이 추가돼서 마이너스 6n이야. 그리고 플러스 2 했고 플러스 8에서 3을 빼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서 n 값이 1하고 5가 나오는데, 그 중에 n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바로 얼마? 5를 골라주는 게 맞겠네요. 다음. 자, 구문 보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105번째 문자열을 구하라. 사전식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이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105번째 문자열을 천천히 해보죠. 첫 번째 맨 앞에 A가 깔렸을 때, 두 번째 B가 깔렸을 때, 뭐 간단하게 A부터 생각해 본다면, A 깔렸을 때 먼저 우리가 총 나머지 4개의 문자를 배열하게 되면 몇 팩? 4팩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24가지야. 근데 B에서도 어차피 그 케이스가 동일할 거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리고 C일 때도 어쩌겠어. 같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진행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기껏해야 이거 3개 더했을 때 72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 맨 앞에 D일 때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몇 가지. 4팩이니까 얼마? 24라서 계산했을 때 이게 더하면 96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D까지 마지막 문자까지 배열했을 때 이게 96이란 소리야. 이해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번째인 케이스가 맨 앞에 2가 나왔을 때, 이걸 그냥 확 다 돌려버리면 4팩이나 해서 120번째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5번째를 원하는 거니까 좀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럼 2로 시작해서 그 사전식 배열 순서상 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문자는 A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케이스로 우리가 경우를 구하면 3팩입니다. 그럼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96에다 6을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10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A로 이 A로 시작해서 마무리 지은 그 문자가 102번째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6번째로 가야죠. 그 다음에 B로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자를 나열할 때 다 나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3개만 맞아 102 다음에 3번째만 세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나열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 B 다음에 우리가 A 나오고 그 다음에 D 나오고 C 나오고 T가 나오면 이거 몇 번째? 103번째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 B 다음에 A 나오고 D 나오고 C가 나오면 이게 104번째인 거죠. 이해되고 있어? 그럼 마지막 105번째는 E 나오고 B 나오고 이 A 자리가 교체돼야죠. 누구로? C로 교체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상 A랑 D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105번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105번째 문자열은 바로 여기 있는 EBCA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 빵 6종류와 과자 5종류의 시험 제품을 만들었다. 이 시험 제품 중에 적어도 빵 한 종류와 과자 한 종류를 포함하여 3종류를 출시한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우선 적어도란 멘트가 사실 6거란이라는 그 문맥적인 의미가 좀 있긴 한데, 우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적어도가 나와도 꼭 6거란 사용하진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가 어쨌든 빵 한 개는 무조건 있는 거야. 그리고 과자를 내가 2개를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개를 맞출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빵을 이번엔 2개, 그리고 과자는 이렇게 1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시해도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 있나요, 없나요? 저 없죠. 그럼 뭐 어때? 여기서 굳이 나온 분류가 크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거든. 즉
빵 1개를 출시한다는 것은 6개 중에 1개를, 과자 2개를 출시한다는 것은 5개 중에 2개를 이렇게 출시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6C2 곱하기 5C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이 되고요. 얘는 6C가 15야. 15 곱하기 5니까 7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2개를 뭐 해야겠죠? 더해야겠죠. 따라 채용적 얼마? 1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7인승 자동차에 운전을 할 수 있는 A, B와 운전을 할 수 없는 C, D, E, F, G가 함께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운전석에는 A 또는 B만 앉을 수 있고 C, D는 3열에만 앉을 수 앉는다고 할 때 7명이 이 자동차에 앉는 방법을 구하라. 좀 이런 느낌 나는 문제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조건대로 좀 만족하면서 나머지 자리를 이제 세팅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운전석을 먼저 자리를 잡아보죠. 운전석에는 A 또는 B만 앉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 여기는 몇 가지? 2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아니면 B가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A가 예를 들어서 앉았다 치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CD를 해결하러 갈게. CD 같은 경우에는 3열에만 앉아 있으니까 C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그치? C가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그리고 3가지. 그리고 D가 갈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친다면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 자리가 남는 거죠. 그 네 자리에는 실제 네 자리에는 다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네 사람이 네 자리에 앉는 경우니까 얼마? 추가로 4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고, 그 결과 4팩토리얼 2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6에다가 12 곱하기 24가 28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28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1장, 5천원짜리 지폐 3장,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4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이제 지불하려고 한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 단 영원을 지불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10,000원짜리가 현재 5,000원짜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5,000원짜리로 10,000원을 만드는 게 계속 중복이 된 상황으로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우리가 어떻게 5,000원짜리 몇 장으로? 5,000원짜리 이렇게 2장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복되는 것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폐가 총 몇 장이 되는 거냐면 5장이 되는 거, 5,000원짜리가. 그리고 1,000원짜리는 우리가 기껏해야 4장이니까 우리가 굳이 5,000원짜리를 뭐 1,000원짜리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5,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는 영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지불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빼주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5,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총 얼마? 6가지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0원, 5,000원, 그리고 만원, 그리고 15,000원, 그리고 2만원, 25,000원 이렇게 존재하잖아. 총 6가지 존재하는 거고, 거기다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0원이 되는 경우, 둘 다 어떤 경우 있습니까? 그렇죠. 5,000원짜리도 0원 냈을 때고, 1,000원짜리도 0장 냈을 때 우리가 0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케이스는 이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최종적으로 얼마 되겠다? 29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에 속한 1학년 학생 9명을 3개의 조로 나누어 교내 축제 진행을 도우려고 한다. 이때 학생들은 2명, 3명, 4명으로 나눈 방법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9명에서 2명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7명이 남았겠죠. 7명 중 3명을, 4명 중 4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눌 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인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원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9C는 2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그리고 7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그리고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요. 4C4는 1이 되겠죠. 약분하고 약분해주면 여기가 36 곱하기 35가 되고, 따라서 36 곱하기 35는 1260이 되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크기가 동일한 정사각형 타일 16장을 이용하여 벽면을 꾸미려고 한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벽면을 꾸미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초록색 타일은 5장, 흰색 타일 11장을 모두 사용한대요. 현재 이 그림대로 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어쨌든 몇 가지 더 조건을 본다면 어느 가로줄에도 이웃한 칸에 초록색 타일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 가로줄에 이웃하게 연달아서 초록색 타일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세로줄은 적어도 한 칸 이상의 초록색 타일을 붙인다. 보다시피 여기서 모든 세로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총 기본적으로 4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쨌든 5장을 다 쓰기 위해서는 꼭 세로줄에 2장의 초록색 타일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최초 우리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타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있는 이 세로줄이 기준이 될 거야. 이 세로줄에 우리는 초록색 타일이 어쨌든 어, 2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우리가 초록색을 2장, 그리고 나머지 줄은 한 장씩 다시 한 장씩 이제 깔아버리면 자, 어떤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인 거지.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깔아주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먼저 사실은 첫째 줄부터 깔아줘야 돼. 첫째 줄 깔아주게 되면 여기서 이 4개의 타일에서 2개를 선택해서 깔아준다는 거잖아. 4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록색 줄을 깔 때는 여기 있는 초록색 타일을 깔 때는 얘와 얘는 피해줘야 돼요. 다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피하고 이 자리와 이 자리만 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칸 중에 하나를 색칠한다. 두 개 칸 중에 하나를 초록색으로 칠한다. 칠한다는 아니지. 붙인다로 봐야지. 붙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칠했다 해보자고. 그러니까 여기 칠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붙일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여기 있는 이곳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3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여기다가 했다고 친다면 여기 다시 여기에 달 수 있는 거니까 30원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작업을 내가 몇 번 하겠다. 첫째 줄에 이번에는 초록색 2개 깔았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몇째 줄에? 둘째 줄에 초록색을 이제 2개 깔고 나머지에다가는 몇 장씩? 한 장씩 깔겠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또 확장해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한번 이제 세팅을 해서 해보죠. 이거 지우고요. 다시 한번 또 해본다면 이건 조금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둘째 줄에 초록색 2장을 까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 초록색 2장을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는 새로 첫째 줄부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새로 첫째 줄에 한 장을 깐다는 소리겠죠. 여기 깔았다 친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세 곳 중에 2개를 붙인단 말이 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야지. 첫째 줄에는 4C1이 되고요. 둘째 줄에서는 3C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때 여기랑 여기를 했다 친다면 이번에는 이곳을 이제 쓸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겠죠. 얼마 되겠어? 우리가 2C1이 되는 거고 이번에 여기다 했다 친다면 그때는 여기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3C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일한 작업을 이제 세 번째 줄일 때와 네 번째 줄일 때를 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각각 여기서도 72가 나오고 여기는 108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면 108이거든요. 여기는 70이고 그치? 6 곱하기 2 하면 12, 12 곱하기 9니까 108. 얘는 4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그쵸? 12에다가 여기 6을 곱했으니까 7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 여러분 다 전제로 했다는 전제하에 다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6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